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제가 자취를 하게 되면 이루고 싶은 로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빔 프로젝터였는데요. 근데 빔 프로젝터 자체가 워낙 고가의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이 빔을 쏘려면 이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고려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가성비 제품들 하면 또 중국에서 타오바오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타오바오를 뒤져봤더니 조금 상단에 저렴한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제품은 쉽겟을 통하여 제공을 받았으며 구매 비용의 일정 부분은 쉽겟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빔 프로젝터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오바오를 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옵션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은 가격은 딱 1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출력되는 해상도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려고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10만원짜리 빔 프로젝터 하면 HD라든지 WGA라는 해상도를 지원하고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이제 FHD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고민도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598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박스를 열기 전에 구성품 하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에요. 근데 얘는 따로 뭐 블라인드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라고 해야 되나? 천 한 장이 달랑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뭐 압정을 붙인다든지 해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구성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미니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빔 프로젝터를 여기 올려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라, 그렇게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길이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대로 세워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정도는 되지 바닥에다 두고 사용하기는 조금 너무 낮은 미니 삼각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이 모델의 뭐 제품명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중국어로 적혀있고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제품명이 영어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자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중국어밖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모델명도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본체 바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HDMI 선 들어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5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돼지코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돼지코에 꽂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셔야 돼요. 네이버에 중국 어댑터 변환기, 변환잭 이런 걸 구매하시면 이런 걸 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있어야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리모컨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얘는 이제 버튼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어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따로 안 들어있고요. 이건 제가 장착을 해둔 건데 AAA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3D 안경입니다. 여러분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진짜 3D 안경이에요.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안경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들어있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3D 기능을 지원한다거나 하는데 뭐 없는 기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좀 겉멋 같은 구성품들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TV 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선이 있는데 뭐 AV 케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선이 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 설명서가 한 장 들어있고 이제 품질 보증서 같은 게 한 장 들어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사용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어로 적혀있기도 하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메뉴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눌러가지고 뭐 해상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된다면 필요한 설정 몇 가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니 빔 프로젝터라 그런지 뭐 한 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버튼류, 메뉴, 뭐 소리 올리기, 오케이, 뭐 전원 버튼 이런 거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커스라든지 키스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정해 줬을 때는 최고의 화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얘를 이제 조금 살짝만 미세하게 돌려도 이제 흐려지고 선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벽의 위치에 맞게 돌려가면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댑터 선 꽂으면 되고 이쪽은 통풍구인 것 같고요. 반대쪽을 보자면 이제 DVI죠. 그리고 HDMI도 있고 뭐 오디오 선, AV 케이블 꽂는 데도 있고요. SD 카드 꽂는 데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D 카드 꽂아서 거기 안에 있는 영상도 출력할 수 있고요. 이제 USB 단자 2개도 있고 이쪽에도 이제 통풍구, 쿨러가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겠죠. 아래쪽을 보시면 이쪽에 뭐 마운트, 나사 홀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무게가 1.4kg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미니 삼각대가 1.4kg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 나사 홀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삼각대에 올렸을 때 삼각대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삼각대를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구성품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둔 상태인데요, 별다른 설정 없이 이제 조명이 켜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커스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질을 일일이 맞추고 키스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쏠 때는 이렇게 바꾸고 위쪽에서 쏠 때는 조절해 가지고 최대한 직사각형이 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포커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면서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살짝 번거로움이 있겠지만은 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명을 지금 켜둔 상태인데 아예 조명을 끄게 되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모니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라면 실제로 불을 끄고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굉장히 잘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벽에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벽이 완전 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 스크린 있죠, 그걸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벽이 좀 흰색이기도 하고 무늬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스크린은 꼭 필수로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완전 기본 세팅이 아니라 제가 세팅을 살짝 바꿨습니다. 어떤 세팅을 해야 조금 더 눈이 편하고 좀 화질이 좋게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리모컨에서 M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 메뉴 누르고 오른쪽으로 2번 가시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친숙한 영어로 바꿔주고요. 다음으로 제가 설정한 부분은 사운드 모드입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무비로 사용했을 때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따가 소리 비교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정한 부분은 이제 픽처 모드입니다. 픽처 모드는 일단 스탠다드, 뭐 소프트, 유저, 다이나믹이 있는데, 다이나믹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쨍하면서 좀 밝은 색을 보여줘요. 근데 색 표현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스탠다드 정도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눈도 덜 아프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컬러, 이제 색 조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디움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하신다면 뭐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벽과 제 빔 프로젝터가 한 2-3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기기의 입력 같은 경우에는 4K 입력까지는 되지만 출력은 FHD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밝기는 뭐 35,000 루멘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국 제품들이 뻥 스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믿으면 안 가고요. 실제로 봤을 때 엄청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의 단점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이 이제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음을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제 마이크를 한번 가까이 가져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됐을 때, 자, 이 정도로 윙 하면서 옛날 컴퓨터 소리 혹은 선풍기 소리 같은 게 나요. 선풍기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옛날 컴퓨터 소리 보면 CPU 쿨러라든지 팬 쿨러가 막 윙 하면서 좀 소리가 심하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뭐 스펙상으로는 뭐 20dB, 30dB 이하라고 나오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운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여기 두고 바로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본다든지 하면 영상의 소리보다 이 소음이, 팬 소음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일단 화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솔직히 FHD에 이렇게 큰 화면을 출력하다 보니까 살짝 픽셀이 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가운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벽에 이렇게 무늬가 있기 때문에 살짝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따로 장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운데보다는 사실상 사이드 부분을 보게 되면 화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밝기라든지 화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보다 사이드 부분이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살짝 불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10만원대 빔 프로젝터가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면은 커지겠죠. 하지만 얘가 출력할 수 있는 픽셀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면은 커지겠지만 그에 따른 화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적정선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대로 리뷰를 끝내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로 전달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몇몇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1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너무 리뷰가 두서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 삼각대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휴지 2개 정도를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발견한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려가지고 이 빔 프로젝터가 딱 일자로 있으면 이제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위쪽을 쏘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높이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음이 어떻게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음도 심한 편이고 발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이 바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쿨링이 잘 돼서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빔 프로젝터가 어느 정도 사용자랑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이 비디오 사운드보다 이 소음이 팬 소음이 더욱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이 심하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만원에서 FHD 화질을 보여주는 이제 빔 프로젝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FHD를 지원하는 빔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제품의 종특인지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가운데보다 모서리로 갈수록 화면이 좀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TV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돈 많고 이제 장소만 있다면 TV가 훨씬 좋겠지만은 이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다가 쏠 수 있잖아요. 뭐 스크린이라든지 흰 벽만 있으면 어디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이 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장소만 있다면 좀 저렴한 TV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즘 FHD 40인치 TV가 한 18만원, 17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TV를 올려둘 수 있는 TV장도 싼 거는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TV랑 TV장 해갖고 2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면 얘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빔 프로젝터를 사게 되면 선명하면서도 화질도 굉장히 좋고 밝기도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10만원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매일마다 시청을 하기보다는 가끔 분위기 내는 용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딱 10만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찾으신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빔 프로젝트라는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10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제품이다. 하지만 저라면 10만원 정도만 더 투자해서 중소기업 TV를 구매한다든지 좀 더 투자해서 괜찮은 빔 프로젝트, 특히 소음이 작은 빔 프로젝트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이었고요. 이 제품은 뭐 제가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로 드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